네, 기획특집 진짜 주식 3부.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스페셜한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주식 3부 시즌3 우승에 빛나는 안인기입니다. 그래요. 우리 안인기 대표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십니다.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믿고 보는 파트너 신학수입니다. 믿고 보는 파트너 우리 신학수 대표도 함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막내입니다. 최단기 연간 베스트 현상진입니다. 막내 최단기 연간 베스트 현상준 대표도 함께합니다. 우리 공통점이 있네요. 다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는데 오늘 저희가 좀 기획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꿈의 5,000P 이번 주에 돌파할까라는 또 특집성 이야기를 갖고 세 분과 함께 지금부터 1시간 30분 심차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안인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원전 플러스 우주 플러스 2차 전지다. 원전과 우주항공과 네. 2차 전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얘기일까요? 네. 결국에는 지금 실적주 플러스 정책주들이 긍정적인 네.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또 슈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했던 로봇이 고점에서 조금 분산 국면이 연출되는 과정. 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지금 약간의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어서 약간 누워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제약바이오 섹터 쪽도 지금 일부는 올라가지만 다수가 또 내려오는 모습 보였어요. 그리고 네. 자동차 자율주행 쪽도 상승 지속이 연출되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타서 정부 정책주인 또 이 원전 건설 또 소형 원전 모듈 에 따른 기대감에 있어서 원전주 최근에 움직임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또 우주 항공 그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 좋았었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실적이 나빠졌다가 개선되는 그런 시점에서의 메이저 매수 가담되고 있어서 이제 지수는 맡겼지만은 이슈 뉴스 그다음에 순환 매장세 속에서 핵심 메이저 매수주만 반짝거리고 있어서 좀 더 집중력 갖고 단기 고점 매도 또 스몰캡 종목 혹은 빅캡 종목의 순환 매 속에서 집중적인 전략을 취했을 적에 네. 계좌가 좀 좋아지고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원전, 우주항공 그리고 마지막 2차 전지 네. 지금 눈여겨봐야 될 네,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늘 우리 시장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느냐 마느냐였는데 이게 타이인가요? 이 정도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네, 지수의 연속 상승 우상향 거의 타이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이끌었던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대형주 단이 움직여주면서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갔습니다. 네. 이 반도체의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좀 이게 숨고르게 이제 들어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반도체는 이미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은 200조 원 근접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지금 대한민국 시장 올해 한 430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발생된다면 IT 쪽은 거의 절반 이상을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와 성장주에 대한 시장 주도주 그리고 내년까지의 AI 반도체 또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는 당연히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출회되는 과정이고요. 네. 대형 반도체 IT가 좀 쉬어가다 보니까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고점에서 약간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는 과정. 그래서 네. 당분간은 반도체주들이 주도주로 부각되기에는 그래요? 가격적인 점프 이후에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서 조금 눕는 분위기, 횡보한 이후에 재차 다른 쪽 섹터가 좀 쉬어갈 때 그때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원전이라든가 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가 또 바닥에서 올라왔던 일부 종목들이 또 화장품이라든가 또 몇몇 종목들이 또 개선되고 있어서 좀 빠른 순환 매장세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장에서 언론에서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네, 그럴 때 반도체, 보유 전략 혹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접근해 볼까? 네. 이게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네. 자, 안인기 대표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반도체는 상승 5파동 이후에 약간 횡보하는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지수가 5,000 넘어가고 5,500 넘어간다면 반도체가 또 상승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조정 나오거나 눌리게 되면은 메이저가 매수하는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 쪽으로 저점 매수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오늘 한 줄 평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전, 우주, 2차 전지. 네. 근데 이 세 섹터의 특징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덩치, 소위 말하는 네. 사이즈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특집성 주제가 꿈의 5,000피 이번 주에 돌파할 거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 돌파할 거라고 보시는지가 가장 궁금해지네요.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어느 정도 지지가 발휘되느냐. 제가 볼 적에는 돌파하냐 못하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예상이 되어진다. 결국 1월 안에는 돌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 좋습니다. 앞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하신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네.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제가 오늘 장중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닌게 인기 종목 아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방송 진행하면서 장초반 로봇주에 대해서 약간 차익 매물 출해되는 과정이므로 좀 팔자 전략 좀 드렸었고 그래서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 연출되었고 그다음에 한국전력부터 해서 원전주에 대한 긍정적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 말씀드린 이후로 또 한번 올라갔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약간 쉬어가고 바닥에 누워있던 종목들이 수급이 좋아지면서 정책주도 부각되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고점주는 비중 축소, 저점 터닝주는 일부 매수 전략으로 지수는 박스권 연출, 그다음에 순환 매수에서 메이저 매수주의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차분한 꾸준한 계상승 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의견 저희가 한 줄 평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신학수 대표의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수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숨고르기 장세다. 숨고르기 장이다. 그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누가 얘기를 해도 지금 현재 장세는 숨고르기 장세 맞는 것 같아요. 12일 연속 올라왔으니까 뭐 하루 정도 숨고르기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숨고를 때에 좀 더 유리한 종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잖아요. 네. 월요일 날 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네네. 예전에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줘서 주가가 계속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부담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올라와도 그렇고 내리면 더 부담스러웠었고 그런데 오히려 휴장이었는데 아무 일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빠졌다. 차익 매도가 나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물량들이 뭐 일부 고점에서 차익 매도에 의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지 시장 전체를 흔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핵심주로는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구나 눌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말씀하신 핵심주는 역시나 반도체 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잖아요. 네. AI 쪽 반도체. 근데 이 투자에 대한 귀결점이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섹터.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네. 수익으로 챙겨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봇 섹터가 더 갈 것 같아요. 로봇 섹터가 더 갈 것이다. 그러면 오늘 저희 특집의 주제입니다. 꿈의 5,000피 이번 주에 돌파할까? 이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어떻게 저는 5,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의미는 그렇게 두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내일 돌파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봐요. 내일 대통령의 이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네네. 기분 좋게 딱 이렇게 밀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더더욱 좋겠다라는 내일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슨 코스닥에 대한 네.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 정책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긴 한데.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상법 개정안에 상법 대한 개정안, 부분의 그렇죠. 법사위. 그 부분이 또 내일 있고요. 그 부분이 또 코스피에 대한 지수를 좀 이끌어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저는 오늘 밀린 부분이 뭐 실제 많이 밀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코스닥은 좀 플러스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네. 이제 코스닥이 올라온 그런 상황은 좀 적죠. 코스피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주가 자체적 부분에서는 유리한 그 숨고르기 장세? 그러니까
한 템포 이렇게 텀을 주고 움직이는 그런 장세 네. 이쪽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요즘 이슈, 이벤트들 보면은 뭐 CES 모멘텀에서 전자기기 쪽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네. JP모건 헬스케어 때 바이오주들이 그 썩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네. 또 어제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12거래, 13거래 연속해서 좀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그것 또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의 조정은 그것과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여쭤볼게요. 당연히 영향은 있죠. 오히려 그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저는 건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가 건전하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체력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들이 탄탄하고 주변에서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안인기 대표께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 200조 실적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의 주가를 끌고 왔는데요. 아직도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다른 종목들은 안 올라왔다는 거죠. 비교해서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비교해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기업에 대한 평가 잣대를 PBR에서 PER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장 계수에 대한 부분으로 바꿔놓은 그런 상황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PER 계수가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건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요. 현재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5,000포인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굳이 5,000포인트라는 그런 포인트에 대한 여건보다는 정말 우량한 주식 그리고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적 부분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뭐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는 말자. 지수는 우상향할 거라 보지만 이 숫자에 대한 의미,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모아서 우리 신학수 대표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네. 어떤 전략으로 가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가 네. 가장 행복해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단기 급등한 부분을 막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AI 쪽에 관련 있는 부분들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고점에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눌림목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도 크게 내린 건 아니지만 숨고르기는 숨고르기거든요. 각각의 종목마다 조금 더 종목적 부분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피로감이 이제 그 해소가 된 이후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전략적 부분에는 바벨 전략, 금융주도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잣대를 재서 이렇게 전략, 즉 바벨 전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공략하는 게 먼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학수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현상준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큰손 쇼핑 매매의 시대다. 이렇게. 큰손 쇼핑 매매 시대다.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어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반도체가 한번 시장을 한번 휩쓸었고, 네, 그리고 자동차가 한번 휩쓸었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컬 AI 쪽,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까지 이제 몰아주기식의 어떤 그런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수급이 네. 좀 그렇게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매수하시기에 그리고 아마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어느 쪽이 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죠? 따라가자니 그 섹터가 언제 또 다시 오를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땐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순환매가 이렇게 자주 도는 그런 거에 이어서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4번의 시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항공우주가 한번 갔다가 네. 원전도 한번 갔다가 AI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많이 쉬었던 AI 전통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계속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함절평으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신없는 장이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오늘보다도 좀 저는 내일이 조금 더 걱정이 사실 조금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네, 이따 후수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장 후반에도 살짝 약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미 증시가 이제 미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세로 지금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좀 잠깐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좀 됐어요.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하고의 관계도 조금 불편하고 네. 또 그거에 대한 이제 관세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이제 뭐 국채에 대한 30년물 국채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리스크가 자주 상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좀 제일 걸맞는 거는 그날 아침에 뉴스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5,000p 저희 특집입니다 오늘. 5,000p 이번 주에 돌파할까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 보는데 5,000p에 대한 의견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시고 그 주역은 무엇이 될 건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앞서 신학수 대표께서 내일 정책적인 부분을 해서 우리 지주사라든지 이쪽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현상준 대표 의견이 궁금합니다. 쉽게 좀 도달하기가 거의 끝에 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아. 5천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데 내일 시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증시가 올라왔음에도 네네. 미 증시가 그렇게 잘 따라오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미 선물이 한번 출렁이면서 그 시장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크게 내일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만약에 도달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이고요. 다시 재차 만약에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로 해서 조금은 딜레이 돼서 혹시 도달한다면 도달할까 단기간 오늘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단시간 내에 좀 도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기사를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신용이 28조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역대 최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시나 반도체 투탑, 삼전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쪽에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럼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던 추세가 그대로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기회장으로 봤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와 함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이 너무 많죠. 근데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으로 조금 관심이 조금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반도체 투탑에 많이 이제 신용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풀리게 되면서 그리고 또 오늘도 한번 고점에서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좀 네.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량 출회가 한 번에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23년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기간 조정 또는 이제 소폭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만약에 좀 더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섹터였던 2차 전지라든지 뭐 그런 그동안 많이 취급받지 못했던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도 이제 1분기 내에 또 법제화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이미 올랐던 것들은 물량 출회가 좀 나오면서 어떤 섹터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앞서 만익희 대표나 이 두 분간의 의견이 살짝 좀 다른 결을 좀 달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상준 대표는 현 시점 어떤 전략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떤 전략이 현명한지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신용부터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차익 거는 실현을 좀 하시고 그렇죠. 차익 네. 실현하시고 신용부터 끄시고 오직 현금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3년, 22년 이때 고점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당시에도 신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다 사실 계좌가 많이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을 먼저 끄시고 현금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동안 가지 못했던 섹터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튀어주는 종목들이 이제 다시 물갈이가 되는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래량을 좀 위주로 좀 최근에 좀 튀어주는 그동안 많이 못 갔던 많이 못 봤던 종목인데 많이 못 봤던 섹터인데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 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소위 말했던 외면 섹터 이런 쪽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생각하시는 2월 눈여겨봐야 할 탑픽 섹터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다양한 섹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원전, 우주항공, 범 AI, 자율주행, 물류, 2차 전지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원전입니다. 먼저 원전 어떤 내용인지 준비된 내용 만나보고 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인기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원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과 SMR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 스웨덴이 협력해서 원전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여기에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원전 관련주가 모멘텀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원전 섹터의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섹터는 원전입니다. 원전 섹터는 안인기 대표가 네. 선택을 해주신 2월 탑픽 섹터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한 주평에서 원전, 우주항공, 2차 전지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섹터는 원전일 것이다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준비된 내용 들어보고 저희가 또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증시 격언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네, 그래서 현 정부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집중을 했다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전기, 청정 전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전에 대한 또 신규 또 원전 설비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지난주에 진행했던 신규 원전 건설 대국민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다수의 국민들이 신규 원설을 신규 원전 2기를 설치하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현 대통령도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플러스 대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코멘트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들이 일단 시장에 정책적으로 부각으로 이슈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전 한국, 스웨덴 소형 원전 모듈의 연구 협업에 대한 재조명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청정 에너지 보급 정책, 전력망, 전력 안보,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전력 시스템 통합, 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등등을 포함한 원전에 대한 연구 혁신, 인력 양성 등등에 대해서 계속 업무 협업에 대한 코멘트 나왔던 모습이고 세 번째로는 베트남 수주전에 대해서 또 한국이 또 뛰어든다라는 그런 코멘트 나오면서 과거 체코 원전 플러스 이번에 베트남 원전까지 집중력을 좀 발휘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다음에 내일이죠. 네, 튀르키예 이 방문하는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원전과 방산,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국내, 국외 원전 또 원전 설비, 송배전, 발전 설비 등등의 종목들이 가파르게 또 한번 올라오는 모습 보였죠. 아침에도 저도 이제 공개 방송 때 오늘 메이저 매수입니다. 한국전력 소개시켜드렸었는데 한국전력이 오늘 18%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무거운 종목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한신기계 등등 다수의 중소형 원전주들도 힘차게 불을 뿜고 있어가지고 물론 내일은 조금 쉴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앞으로 계속 원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글로벌 정책 코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코멘트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반짝거릴 수 있기 때문에 원전주는 현 시장에서 좀 더 집중력 갖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 원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한다면 네. 일단 원전이라는 섹터는 범 AI 에너지는 안에서 어느 정도 또 출발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전이라는 섹터는 사실 연속성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섹터에 비해서 범 AI 섹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짧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과연 어떨 것이냐. 이번에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다양한 호재들이 질비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연속성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원전은 지금 두산에너비티는 2만 원대에서 10만 원 근접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BHI도 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7만 원 근접. 또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한국전력도 지금 계속 저점에서부터 이제 2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라서 지금 정책 관련된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면 우상향 전개되는데 원전주는 지금 실적 플러스 정책주 플러스 성장주로 부각되고 있어서 네. 저는 상반기와 하반기 내내 빅3 섹터를 만약에 꼽는다면은 뭐 로봇도 있을 수 있고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또 자율주행, 뭐 자동차 등등 있겠지만은 정부 정책의 가장 탑픽주로 부각되는 게 원전, 방산, 조선 섹터거든요. 원전, 방산, 조선, 조방원 그대로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조방원 어. 이런 섹터주들이 이제 글로벌 정책 또 트러블 정책주, 대한민국 정책주로 부각된다면 저는 중장기적인 우상향이 조금 더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방원 중에서 그러면 원탑을 원전으로 보신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 세 분 다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저희가 지금 2월에 주도 섹터라고 원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전, 지금 내 포트 안에 꼭 담아야 될 섹터다 생각되신다면 O, 아니다. 지금 뭐 매력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을 보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혹은 다른 의견, 기타 의견은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담는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오, 지금 꼭 담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신학수 대표부터 네. 의견 들어볼게요. 원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그 원자력 자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적 부분이 제일 세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해줘야 되는 그런 이치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전력 부분도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이 탄소 저감과 에너지에 대한 여건을 둘 다 이렇게 잡아낼 수 네.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전 섹터는 이전에 주도주였는데 다시 재차 부각되는 주도주군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신학수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2월 또는 네. 1분기까지의 섹터 중에서 네. 원전은 몇 순위 정도에 포함되어 있나요? 1순위가 원전인가요? 로봇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학수 대표 무조건 로봇이 1순위고 원전은 몇 순위 정도 되시나요? 3순위. 3순위. 네. 그럼 오늘 잠시 후에 공개되는 탑픽 종목도 원전 관련주인가요?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 그렇다면 우리 신학수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현 시점 원전 이 종목만은 좀 매력 있지 않을까? 내 마음속에 탑픽 원전 한번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원전에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게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네. 한신기계, 우리구슬. 엄청 좋았어요. 상한가들. 네. 좋지요. 상한가 당연히 기분이 좋죠. 네. 그 중에 내 마음속에 원픽은 뭔가요? 한전기술. 한전기술.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전기술이 제일 안정적이죠. 그래도 제일 그 한전에 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리도 있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너무 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안쪽에 이렇게 바벨 전략 쫙 보면은 한전기술이 제일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신학수 대표님의 포트 안에도 원전은 포함되어 있죠 지금. 아직은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은 지금 매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신학수 대표는 로봇 쪽으로 가셨어요. 네. 그건 어떤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 아직 원전은 로봇보다 탄력성이 좋지 않기에 난 로봇 쪽으로 좀 더 힘을 쏟아야겠다라는 의견이시니까 원전이 포트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로봇 쪽에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갈 돈이 적어서. 그래요. 제가 사실 네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그건데 사고 싶은 종목은 많고 자금은 한정적이고 자금은 그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봐야겠느냐. 어쨌든 원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현상준 대표도 옵니다. 지금 내 포트 안에 꼭 담아야 될 섹터가 난 원전이라고 본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확산되는 이제 AI 시대에서 이제 꼭 필수적인 이제 전력이기 때문에 원전을 좀 꼽아봤고 사실 지금 원래 이 정권 자체가 탈원전 기조였는데도 그거를 원전으로 돌렸다면 그만큼 더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그만큼 전력이 정말 많이 부족할 것이다는 향후의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더 아무래도 좀 원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 잘 주신 대로 이제 국민적으로도 좀 투표를 했을 때도 좀 많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또 그리고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원전이라는 거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이전 고점까지 붙어주는 모습이 네네.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과 어쨌든 단기간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그 고점들을 빨리 넘어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지를 볼 것 같은데 여전히 추세는 좋다.
향후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앞서 보면 어떡하지 원전은 타 섹터에 비해서 연속성이 굉장히 좀 짧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근데 좀 기간 조정이 조금 있고 나서 이게 조정 기간이 조금 가지고 나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단기간적으로 좀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또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계단식으로 그렇게 좀 보고 올라가지 있습니다. 않을까. 그렇다면 원전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내 포트 안에 있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종목을 뭐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된다 이런 건 그렇죠. 아닌데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게 네. 주도 섹터라고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렇죠. 주도 섹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어떤 그 비중은 그래도 조금은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이 조금의 기준이 몇 퍼센트 정도? 근데 전체 비중에 저는 한 10% 10% 좀 안쪽으로 내로?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상준 대표는 잠시 후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종목이 원전은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상준 대표는 현 시점 바라보는 원전 종목의 탑픽은 뭔가요? 오늘 상한가를 좀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무겁다 보니까 그 다음이 원래 BHI예요. 그래서 BHI가 보통 많이 붙어주는 경향성이 있는데 오늘은 많이 못 갔습니다. 네.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혹시 내일 장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고 원전에 좀 수급이 붙는다고 하면은 BHI 쪽으로 단기간 수급이 살짝 좀 붙지 않을까. 그래서 키와추기가 살짝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BHI 쪽을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원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원전에 대해서 첨언의 말씀 안희기 대표 얘기 네. 또 들어보십니다. 중장기 전략은 중대형, 초대형 쪽이 중장기 전략이 맞겠고요. 네. 단타 전략은 어저께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일부 4종목 중에서 가장 대장주로 치고 빠지는 전략. 그래서 스몰캡은 단타, 중장기는 빅캡 종목으로 중장기도 좋고 단타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전은 단기, 중장기 네.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네. 내 마음속에 2월의 탑픽 섹터다. 안희기 대표님이 1번 섹터가 그럼 원전인가요? 로봇에서 원전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느낌. 오. 그 원전은 제가 뭐 과거에도 많이 좀 잡았었고요. 지금도 오늘도 또 계속 좀 전략 좀 드리고 있는데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터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뭐 첨언의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섹터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저희가 원전 방금 만나봤고요. 뭐 에너지, 우주항공, 범 AI, 2차 전지, 반도체, 물류, 로봇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역시 두 번째는 로봇 섹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로봇 섹터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고 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신학수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로봇입니다. 전 세계 AI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성과의 무게중심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물리적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AI 모델 경쟁보다는 제조와 물류 현장에서 생산성을 창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 건데요. 이렇게 로봇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흐름 속에 관련해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우리 신학수 대표가 준비한 로봇입니다. 로봇 하면 신학수, 신학수 대표 하면 로봇. 신학수 대표님, 네. 지난주 이 시간에서 말씀하신 탑픽 종목들, 네. 뭐 무시무시하게 갑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오늘 또 역시나 로봇 섹터를 말씀해 주십니다. 좋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저희가 또 추가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그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이 시류적, 그러니까 기조적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섹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도주인 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주도주인데 주도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이 캐파가 크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크다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이 있는데 HD, 현대, 로보틱스 이게 들어오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아마 올해 IPO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접혀져 있고요. 또 하나 보면은 한화 로보틱스. 이게 또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들어오면은 그 캐파가 더 커질 것 같고. 그러면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그 시가총액 비중이 커진다라고 보면 맞고요. 네. 현재의 주가가 오른 듯 싶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데이터적 측면으로 나와 있는 게 좀 덜합니다.
즉 뭐냐면 투자에 대한 부분은 AI 쪽에 많이 됐는데 이 AI를 끌어다 쓰는 게 로봇이거든요. 로봇은 결국은 귀결점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수익이 로봇에서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I 자체가 로봇에 탑재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휴머노이드 상용화 이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제는 실험 단계에서 지금이 실제의 현장에 있다라는 거죠. 현장에 네. 투입된다. 그러면 이제는 수익적 측면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로봇 하니까 또 스마트 팩토리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다 같은 겁니다. 꼭 사람 모습이 닮았다고 로봇이 아니라는 거죠.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인데도 거의 뭐 신체로 따지면 손만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실제 로봇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산업 현장에 있다는 거죠. 제조 물류, 이 자동차 주차하는데 이 요만한 그 작은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요. 주차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결국은 로봇이 투입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고요. 근데 이제부터가 좀 다르죠. 네. 뭐가 다르냐면 부품에 대한 생태계가 있잖아요. 부품에 대한 생태계. 네. 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부품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일 아마 시청자님들이 잘 아시는 게 감속기. 이렇게 그렇죠? 감속기. 네. 네. 네, 감속기, 모터, 센서 이런 것들이 지금 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핵심 부품 국산화하고 있고요. 이 국산화가 글로벌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하모닉 감속기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예전에는 일본에서 빌려 썼었는데 그것을 다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로봇을 소파에 앉혀놓고 대화하는 로봇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필요한 거죠. 산업용.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틀라스 보셨어요? 네. 손가락 3개예요. 네. 혐오스럽나요? 손가락이 3개라? 뭐 로봇이 손가락 3개여도 되고 2개여도 상관없지 않나요? 로봇인데? 그렇죠. 네. 네. 편리하다기만 한다면. 네. 네, 근데 옵티머스나 아니면 그 다른 쪽, 그러니까 테슬라나 엔비디아에서 만든 쪽은 이 손가락이 5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각적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효율성적인 측면에는 손가락이 3개가 딱 맞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일 거고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이 제조업 강국이 제일 강하게 어필이 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독일도 제조업 강국인데요. 독일에서 반도체 만든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반도체 만드는 나라인데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뒤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이 산업 현장에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피지컬 AI에 대한 데이터를 접목시키는 데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 보핏이나 이런 거 다 뒤로 미루고 그렇죠. 산업용 로봇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환을 한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그만큼 산업용 로봇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러다가 로봇이 나가서 전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신학수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로봇 섹터에 대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정리해도 일단 로봇이 점점 생태계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뭐 피지컬 AI로 그리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섹터들이 자율주행까지 요즘 점점 커지고 말씀해 주신 삼성도 산업용으로 전환을 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고 결론은 그렇다면 이 감속기 쪽, 부품 쪽을 지금 봐야 된다고 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이 큰 대형 로봇 회사들과 연관된 곳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삼성, LG, 현대 뭐 이런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쪽을 봐야 된다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대형 회사하고 연결되는 쪽이 좋습니다. 물론 SBB, SPG, SP 시스템즈 이게 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다 2만 원대가 지금 10만 원대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로봇 섹터는 섹터 자체가 커지려면은 핵심주 위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HD 현대 로보틱스 아니면 하나 로보틱스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훨씬 네.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실제 로봇의 생태계에 대한 여건에서 저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섹터 안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 인식을
예측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로봇이 또 급등한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그렇죠. 급하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장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주가의 본질 하면은 기대감, 네. 그리고 실적. 근데 기대감은 너무 높은 게 로봇이고 실적은 아직 속 시원할 만한 실적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잘못돼 있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실적에 대한 여건은 향후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네.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를 보는 거고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는 대형 회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받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확산이 되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만은 이게 다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실적과 결부를 지어서 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여건으로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오히려 네. 진짜 우주항공이 훨씬 더 기대감이 큰 거죠. 근데 그 우주항공과 로봇을 비교해 보면 네. 이 둘 다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에 로봇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뜻 손이 나갈 수 있는 위치가 과연 맞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로봇에 대한 섹터에 대한 의심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 위치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을 손이 선뜻 나갈 나가야죠. 수 있을까? 나가야죠. 그럼 그 설득이 좀 필요합니다. 손이 그래서 나가야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가는 숨고르기라는 부분이 있고 조정이라는 약간이 분명히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숨고르기 여건의 이 눌림목이라는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AI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과 여러 가지 요소를 주는 게 로봇 섹터이기 때문에 그게 복합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인 그런 상황이죠. 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진짜 지금 2차 전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로봇에 쓰는 2차 전지는 또 다를 거예요. 그게 또 파생돼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좋습니다. 거죠.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섹터, 지금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섹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져 있다는 게 로봇의 좀 단점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로봇 가격 보지 마라. 지금이라도 무조건 내 포트 안에 무조건 꼭 담아야 된다. 5. 아니다. 지금 이 가격은 부담이 되고 다른 쪽 섹터 보고 조정받고 하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 혹은 기타 다른 의견들은 다 X입니다. 무조건 지금 now 5 아니다 X. 하나, 둘, 셋. 안인기 대표님 그래도 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보통 X가 나올 법한데 5가 나왔어요. 조건식 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조건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X의 의견, 현상준 대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입니다. 어떤 류의 X일까요? 제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월 탑픽이다 보니까 이제 2월에는 좀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쉬어가는 장세에 아무래도 로봇주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로봇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향후에는 당연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산 조립하는 생산 라인에서도 분명히 좀 투입될 가능성이 좀 높고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의 시대가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CS2026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대는 많이 됩니다만은 그동안 많이 올라와줬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제가 이전에도 한 번 더 방송에서 좀 추천을 드렸던 뉴로메카도 연속 상한가를 계속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계속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이든 부분을 조금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사실 없기는 그렇죠. 해요. 예, 그래서 좀 아무래도 그 흑자가 나오는 이제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온 거 기대감 충분히 좀 나왔다고 보고요. 이제 조금 쉬어주면서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올라줄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좀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상으로도 기술적 분석으로도 아무래도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좀 네.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이제 순환매 장세에서 조금은 오늘도 조금 이제 로봇주들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온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은 다른 섹터들도 한 번 더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2월에 한정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상준 대표의 의견을 좀 보면 2월 달에는 로봇과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이 섹터들은 좀 2월에는 좀 살짝 쉬어줬다가 다시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정도입니다. 그럼 오히려 2월에는 모아야 되는 시기로 봐야 되든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또 2월에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으니까 또 올라가는 쪽을 섹터로 타고, 타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우리 안인기 대표 선택적 오라고 하셨어요. 네. 선택적.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하셨길래 선택적 온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로봇은 과거 로보티즈 3만 원대 그리고 10월, 11월, 12월 달 뭐 현대 우백스부터 해서 또 뭐 뉴로메카, 또 휘림 로봇, 또 유진 로봇 등등 다수의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죠. 신하수 대표님은 제 기억으로는 2년 전부터 로봇에 대해서 맞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할 적에 그때부터 로봇 말씀드려서 지금 거의 10배, 20배 올라와 가지고 로봇의 대부. 그렇죠. 뭐 누군가가 반도체 아버지라고 하는데 신학수 대표님 로봇의 할아버지격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전략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로봇주들이 한 번 더 갔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일부는 또 반등이 나오면서 과거에 올라갈 적에는 30개여의 종목들이 같이 올라갔다는데 지금은 이제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좀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어저께 그저께 강했던 뉴로메카가 제가 이번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네. 일주일 체험을 제가 무료로 진행했었는데 그렇죠. 뜨거웠습니다. 그때 1월 9일 날 유로메카를 제가 34,000원대 말씀드린 이후로 170% 올라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 네. 부담을 안고 사실 수 있냐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일 뉴로메카와 휘림 로봇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 현재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네. 내일 거래 재개가 됩니다. 이 종목들이 갭상승 나온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수의 로봇주들이 아마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고점 찍고 아래에 꼬리 잘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은 약간의 분산 국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기 때문에 현재 신규의 매수의 전략을 취한다면은 선별적으로 가장 강한 종목들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이 맞겠고 과거에는 아무거나 샀으면은 아무나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무거나 사면은 못 올라가는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선택적 집중 또 가장 강력한 테마 대장주로 단기 단타 정도의 전략이 맞겠고 나는 오히려 로봇 좀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릴 때마다 물량 모아서 가장 탑픽 협동 로봇 탑픽 또 뭐 이 휴머노이드 로봇 탑픽주 또 제조용 로봇 탑픽 또 산업용 로봇 탑픽 서비스업 로봇 탑픽 등등의 탑픽주 중심의 한 2종목 정도만 세팅하셔서 중장기 물량 모아가신다면 또 한 번에 시원한 돌파 나올 때 그때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안인기 대표 투트랙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학수 대표님, 네. 뭐 추가적인 말씀도 의견 들어봐야겠죠. 앞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셨습니다. 물량 소화돼야죠. 물량이 소화되는. 네, 그 물량들이 빨리 나와야 돼요. 어차피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단기의 트레이딩에서 움직이거나 약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물량들은 뭐 세력들이 개미 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결국은 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잘 견뎌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견딜 건가를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힘들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에서 제가 좀 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뭔가 허심탄회하고 속시한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금 이거 어떻게 털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수 대표님 잠시 후에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해 주는데 역시 로봇이겠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봇 섹터 신학수 대표가 준비한 2월의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로봇 만나봤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첨언의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로봇에 이은 다음 섹터 또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에너지 원전 저희가 막 만나봤고요. 로봇도 만나봤습니다. 범 AI, 자율주행, 2차 전지, 반도체, 물류, 우주항공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세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공개합니다. 세 번째 2차 전지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만나보고 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상준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정부가 발주한 1조 원 규모 ESS 중앙계약 시장을 두고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까지 국내 배터리 3사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입찰은 15년 장기 수익이 가능한 안정적인 사업으로 전기차 캐즈 및 현재 상황의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생산 여부, 안전성, 또 산업 기여도까지 평가에 반영돼 배터리 기술력과 사업 구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2차 전지 섹터의 주도권은 어디로 향할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아우, 예, AI가 진짜 무섭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범 AI에서 이번에 2차 전지 ESS의 전쟁으로 정부가 또 1조 원 규모의 ESS 입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배터리 3사가 또 공격적으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마른 땅의 단비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기쁜 소식이 또 2차 전지에 쏟아지면서 2차 전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우리 현상준 대표가 준비했죠. 네.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또 추가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종목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그렇죠. 거라 생각이 좀 들면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새 한 두 달 정도 간격으로 거래량이 많이 붙어지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 안에 오늘 소개해드렸던 ESS에 대한 기대감 같이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악재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나왔던 어떤 이제 부분들,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미 털 부분은 다 털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새롭게 이슈가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고 개발에 대한 이슈도 오늘 나왔었기 때문에 장 후반 그 뉴스에 대한 기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생에너지라든지 향후 이제 AI 시대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ESS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열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개통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ESS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데 1차에 이어서 이번에 2차 1조 원 규모의 좀 대규모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3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서 그 중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조금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1차에서도 아무래도 제일 많은 비중을 좀 차지를 했었고 네.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0메가와트 규모로 이제 배터리 용량이 3.24 기가와트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제 이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차에서는 삼성 SDI가 70%의 비중을 좀 차지를 했고 나머지가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좀 차지를 좀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열전파 이제 차단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력도 있고 아무래도 ESS에서는 아무래도 강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솔루션도 LFP 생산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오창 생산을 확대를 하게 됐다 얘가 좀 나오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서산 공장 ESS용 LFP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가 또 쉬어주는 그런 자리인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잠깐 좀 차트를 네. 좀 보고 리튬이 얼마큼 많이 올라왔는지 한번 그래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지금 리튬에 대한 그래프를 좀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특히 작년 말부터 해서 올라온 모습인데 탄산 리튬 가격이 사실 2023년 멀리 한번 보게 되면은 과거에 2023년에 톤당 60만 위안 굉장히 높았던 그 가격이었는데 톤당 7만에서 8만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최근에 12만에서 16만 위안까지는 톤당 올라온 모습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탄산리튬 선물에서 8.99%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16만 위안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톤당 가격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특히나 리튬 재고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2022년에서 23년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재고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바닥에서 자꾸 리튬을 더 사주려는 유인이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내려와 있던 이런 섹터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특히 ESS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산 LFP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미국에서 제재가 좀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 같이 네.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2차 전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섹터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아직까지도 2차 전지와 이별을 하지 못하시고 발목이 잡혀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범 AI의 힘이 무섭다는 게 2차 전지만큼 좀 교집합이 많은 종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에도 2차 전지 무조건 들어가고 로봇에도 말씀하신 2차 전지 들어가고 뭐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섹터, 거기에 데이터 센터엔 당연히 ESS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2차 전지가 안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인데 이번 주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상준 대표는 2차 전지 섹터 이게 지금 2월 달에 가장 세게 움직일 섹터라고 보시는 게 바로 2차 전지인가요? 1번 섹터가? 네, 1번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던 것도 있지만 포스코 종목들이 그래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실 때 이게 이 섹터, 이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거래량으로 먼저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그런 포스코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같이 묻어서 올라갔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의견 바로 또 만나봐야겠죠. 2차 전지 지금 내 포트 안에 내일에도 얼른 담아야 될. 왜냐면 가격적 매력이 아직 2차 전지는 있거든요. 내일에도 내 포트 안에 무조건 담아야 될 섹터가 난 2차 전지라고 생각한다. O. 아니다. 지금 2차 전지를 혹은 기타 모든 의견, 다른 의견 다 X입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신학수 대표가 X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안인기 대표의 말씀 듣고 신학수 대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인기 대표는 O입니다. 네. 어제도 우리가 2차 전지 얘기 좀 뜨겁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X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공격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의견들이 나와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이미 2차 전지 저점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은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삼성 SDI 일단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이 부담되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실적이 개선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메이저들이 매수할 것을 기대하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뭐 공장 확대, 설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캐즘 혹은 또 지난번에 계약 해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약재는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 견들의 매수가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에 가담되고 있는 과정, 그다음에 아까 리튬 가격 상승 등등 원재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또 2차 전지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주 중장기 전략, 중장기 전략. 단기 전략으로 막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좀 길게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그 섹터 대장주 중심으로 눌림목 조정 때 저점에서 물량 모아 가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벚꽃 피는 시절 때 되면은 어느 정도 주도주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현재 2차 전지 뭐 소재라든가 ESS 관련된 종목들 또 일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조정 시 물량 모으시는 전략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안인기 대표님은 저희 소위 말하는 까치랠리, 네. 설날에 까치랠리의 주인공은 반도체 로봇이었다면 네. 벚꽃 랠리의 주인공은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로봇도 끝나진 않았어요. 2차 전지는 주도주는 아니지만은 한 2등급, 3등급 정도의 먼저 올라가는 주도주, 그다음에 약간 후발 주자주 후발 정도. 받쳐주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안인기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잠시 후에 탑픽 종목이 2차 전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인기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이 종목을 보면은 좋을 것 같다 하는 나만의 2차 전지 탑픽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어저께 상한가 갔었죠? 네, 좋았었고요. 저도 한번 또 집중해서 또 장초반 매수에 상한가 또 먹었던 종목이고 두 번째는 소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그룹이 몇 개 있지만 에코프로 네. 머티가 일단 그중에 반등의 머티. 중심.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삼성 SDI가 ESS 관련된 종목으로서 흑자로 2분기 때 전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물량 모으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신학수 대표는 네. X입니다. 네.
로봇 말고는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X의 의견 어떤 X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2차 전지는요, 가격적 메리트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많이 가격적 내려 메리트 있는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이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있고. 아직은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실제 그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쪽은 캐틀에 다 밀렸어요. CAT에. 중국에.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리스크적으로 보는 것은 리튬의 이 열화 현상. 예, 그 부분에 이제 그 열폭주가 일어나는 그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다들 이제 안전성 있게 하지만은 그래도 이 만에 하나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2차 전지에는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요. 우리 현상준 파트너가 진짜 잘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ESS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진짜 이거는 전력 관리에 진짜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풍력이나 태양력 이거 있을 때 이거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저장해 놓으면 돼요. 밤에 저장해 놓고 낮에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곳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느 곳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을 꼭 대도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한다면 지방에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에 대한 충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에너지 충전소가요 작게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 ESS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ESS가 또 LFP 배터리로 넘어가는데요. 이 LFP 배터리만 쓰질 않아요. 네. 그 ESS 이 단지에 계속 이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빨리 충전되고 그다음에 이 효율이 높은 그 하이리켈 쪽 배터리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병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 병행에 대한 부분이 확장될 때에 2차 전지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시기적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중국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은 여기에 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주가가 자꾸 못 움직이는 거죠. 그 말씀인즉슨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른 게 아니라 맞았었는데 네. 이르게 돼버렸어요. 이상하게요. 왜 이르게 돼버렸냐면 그래도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이 제일 먼저 네네. 시작을 했었는데, 자동차에서 LFP 배터리를 쓰잖아요. 혹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LFP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양극재를 만든대요. 네네. 어떤 양극재를 만드냐면 LFP용 양극재.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전고체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SDI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네.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학수 대표님 보시는 2차 전지의 적절한 그 시기, 뭐 저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있어요. 그 시기는 있다라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 있어요. 시기는 언제쯤이고 아니면 무엇으로 그 시기를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체크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네. 아직까지 대차 잔고가 많이 있어요. 이 대차 잔고가 줄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대차 잔고는 공매도를 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줄기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살 거예요. 그럼 그때 그때가 아마 바로 제가 보기에는 3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때가 3월 달 그래요. 그럼 그때가 바로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3월 달이라는 의견은 우리 안인기 대표와 네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얼마나 이 안인기 벚꽃 대표가 랠리. 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현상준 대표 의견이 이제 필요합니다. 일단 대차 거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일단 먼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이전에 이 2023년에 공매도를 많이 좀 쳤던 IB에서 아무래도 공매도를 많이 좀 치다 보니까 네. 그동안 많이 내려왔습니다만은 바닥에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10월부터 해서 10월, 11월부터 해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 나왔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대차 거래가 좀 많이 줄고 공매도를 좀 상환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ESS 관련해서 좀 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2차 전지는 일반 자동차 마켓보다도 2차 전지에서는 ESS 시장이 더 확대가 되고 더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기 그래요. 때문에 이쪽을 좀 더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2월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로봇이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고 그러면은 거기에 쓰이는 2차 전지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이제 수급을 받을 것이다. 수남의 관점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요새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가 준비한 섹터 2월의 내 맘속의 섹터 2차 전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첨언의 말씀,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들어보고요. 없으면 여기서 섹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관전평부터 2월 눈여겨봐야 할 세 분이 선택하신 섹터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 기획특집 진짜 주식 3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남은 1월 관심 가져볼 만한 베스트 탑픽 종목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의 마음속에 품은 베스트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1월 한 길게 보면 2주 맞죠? 짧게 보면 한 1주 정도 되는 1월을 좀 행복하게 보내서 까치랠리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지금부터 탑픽 종목으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순서에 따라 안인기 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인기 대표 탑픽 종목에 대한 선정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고 자회사들의 성장성 부각되면서 조정 이후 상승 전개되는 지주사의 대장격. 지주사. 자회사가 나오니까 지주사가 나오네요. 오. 그럼 역시 정책 관련돼서 보시는 거군요. 정책 실적 성장주. 실적 성장주. 네. 좋습니다. 자, 선정 기준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안인기 대표가 준비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의 베스트 종목은 두산이네요. 네, 과거에 제가 야구는 LG 좋아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두산을 작년에 선택했습니다. 우승 LG. 네. 자, 두산도 야구 잘합니다. 네, 과거에 한국 시즌 7번 연속 올라갔었죠. 두산 제가 과거에 20만 원대 소개해드린 이후로 지금 4배 이상, 5배 이상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자회사가 많아요. 23개 있어요. 네. 네, 특징적으로 두산 LBT, 두산 밥캣, 또 두산 퓨얼셀,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는 원전의 대장, 그다음에 로봇, 협동 로봇의 대장, 친환경, 두산 퓨얼셀 좋았었죠. 그다음에 두산 밥캣, 또 기계 장비 쪽에. 그래서 친환경과 로봇, 미래지향적인 포트를 잘 구축하고 있다. 실적 네. 보게 되면은 작년 재작년에 1조 원 초반이었고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실적이 1조 2,500억대 예상되어지고 3분기 저점 실적이 2,300억대, 4분기는 지금 4,500억대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실적이 3분기 대비 4분기에 거의 한 80% 가까이 또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올라오는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5G라든가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등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두산은 또 한 번의 상승 랠리. 뭐 상법 개정안부터 해가지고 3차 또 어떤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와준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현재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검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0만 원대 전후 이때 기억나네요. 이때 방송에서 여러 번 또 소개시켜 드린 이후로 오랫동안 우상향 돌파하고 또 슈팅 좀 나왔었죠. 최근에 고점에서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조정 이후에 재차 21선 회복하면서 이렇게 DMI 차트 매수 신호가 화살표가 뜬다는 것은 저점 찍고 이제 올라오려는 분위기. 기관들 외기들 매수가 좀 가담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위아래 꼴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90만 원 초반권 때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지난번 고점 때 100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전개된다면 100만 원 초반권대까지의 중장기 상승을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첫 번째 탑픽 종목,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두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주사의 섹터에 선택하셨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지주사의 연속성은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지금 이게 정책
관련으로 해서 지주사들이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뭐 많이 시장에 벌써 선반영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인기 대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작년 2월 달부터 해서 지수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전개되는 과정이잖아요. 자회사들이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동차인 뭐 현대차, 기아부터 해서 또 두산, 삼성, 물산 최근에 또 두루두루 종목들 SK라든가 네. SK 스퀘어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한화도 좋았고요. LG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주사 쪽은 3차 상법 개정 그다음 밸류 프로그램 나오는 순간 또 한 번에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일부 좀 잡아놓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취하신다면 또 시장을 리드하는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두산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학수 대표의 이제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에 놓고 탑픽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일단은 추세. 추세. 네, 저 바닥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고 보는 파트너. 네. 믿을 수 있는 종목을 한해서. 결국은 오늘 아까 로봇 섹터에 대해서 네네.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로봇 섹터 중에서 추세가 살아있는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추세가 살아날 것 같은인 건가요? 살아날 것 같으니까 얘기한 거죠. 아, 네네. 그래요. 살아 있는 거, 나 있는 그런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거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 좋습니다.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 상황. 그럼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길래 살아날 것 같은 종목인지 우리 신학수 대표가 선택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신학수 대표의 종목은요, LG CNS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클로봇을 얘기하면서 네. LG CNS를 같이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래서 LG CNS가 LG 그룹의 핵심 IT 서비스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 AID 클라우드 이쪽에 전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여건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뭐 오픈 AI하고 또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선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요. 스마트 팩토리, 물류, 글로벌 프로젝터. 특히 이제 피지컬 AI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로봇을 현장에서 얼마만큼 자동화시켜서 AI에 적응시킬까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관도 지금 사고 있는 거고요. 클로봇하고 인천공항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완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부분에 그 관제에 대한 구축을 완성을 시켜놓은 회사가 LG CNS입니다. 네. 그래서 그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차트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먼저 클로봇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고. 지난주 종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클로봇 보여주시죠. 클로봇을 보여드릴 거고 그 전주에 있었던 나우로보틱스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LG CNS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제가 차트 한번 봐보시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클로봇 많이 올라왔는데 이 클로봇인가요? 그렇죠. 클로봇인데 클로봇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거든요. 자리잖아요. 이게 갈자리입니다. 갈자리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까지 움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자, 요게 클로봇 진짜 수익이 잘 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나우로보틱스. 보이시죠? 네. 지금 제가 나우로보틱스를 얘기했었던 때가 여기입니다. 요 자리예요. 지금 이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딱 맞는 거잖아요. 갈자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이 꼭지점에서 사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LG CNS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LG CNS는 바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에 이전에 움직였었던 이 자리도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가격은 이렇게 움직인 거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죠. 조정받고 있는 부분은 아주 유리한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지금 깃발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깃발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이견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로봇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AI와 AI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어서 LG CNS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이 종목 사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시입니다.
좋습니다. 제시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학수 대표 LG CNS를 내 마음속의 탑픽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클로봇과 나우로보틱스 같은 흐름을 LG CNS도 보여줄 것이다. 그런 네.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이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선정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늘 거래량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많이 나왔던 모멘텀 같이 모멘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과 모멘텀, 섹터는 2차 전지. 앞서 말씀하신 2차 전지 쪽에서 나오는 섹터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현상준 대표는 과연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 현상준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는 삼성 SDI를 선택하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ESS에 대한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광산이 지속적으로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서 2월부터 이제 올라갈 만한 섹터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SS 관련해서도 이제 경쟁 입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2월 시장에서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1차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번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추세 자체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뭐 형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좀 전환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선을 가뿐하게 넘어주면서 이제 정배에 올라가는 이제 어떤 초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일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자리들이 바로 이런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편안한 자리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를 좀 원픽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나오게 됐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있는 매물을 많이 소화를 해줬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40만 원대까지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8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의 삼성 SDI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세 분이 공개하신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 텐데요. 도와드리고 이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다음 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일지도 시간이 허락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탑픽 종목들 정리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가 선정한 베스트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인기 파트너의 종목은 두산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9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80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신학수 파트너의 종목 LG CNS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2천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상준 파트너의 종목 삼성 SDI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8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너의 베스트 종목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네, 특집으로 준비한 진짜 주식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의 5,000피 이번 주에 돌파할까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또 특집성으로 저희가 기획특집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종목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내일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으로 한번 이 시간 저희가 좀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안인기 대표님, 네. 내일 시장을 한 줄로 평가를 해준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내일 시장의 한 줄은? 지수는 박스권, 업종별, 섹터별 순환매장. 지수는 박스권. 네. 그러면 내일 5,000피를 향해서 좀 달려가는 것보다 약간 보합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보합권에서 살짝 내릴 수도 있는. 살짝 내릴 수도 있는. 네. 하지만 섹터는 순환매로 그렇죠. 돌아갈 것이다. 네. 그런 장이 펼쳐질 것이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 우리 신학수 대표가 생각하는 내일 시장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불꽃이죠. 불꽃. 네. 순환매 불꽃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순환매 불꽃이 네. 훨씬 더 커지는 내일 시장이 될 것이다. 오늘의 조정이 내일 내일의 상승으로 일보 연결.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눌림목이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상준 대표는 내일 우리 시장 어떤 한 주평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로 길목 맞습니다. 길목. 길목.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아침마다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침 8시 4, 50분부터 딱 2, 30분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료 방송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저희 VIP에서도 소개드렸던 TMC가 제일 강하게 올라와줬어요. 자, 이런 것처럼 단기간에 원전이다. 오늘은 그러면은 TMC 그리고 뭐 조선이면 조선 뭐 스테이블 코인이면 스테이블 코인, 2차전 2차전지 그날 아침에 2, 30분 내로 결정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길목에서 먼저 선점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길목 전략은 한동안 계속해서 유효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시장과는 좀 별개로. 시장과 별개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시장에 대한 또 세 분의 한 줄평 또 들어봤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시간 또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지만 세 분은 제가 알기로 너튜브 꿈나무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그 뭐죠? 실버 버튼 뭐 이런 거 받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곧 받을 예정이에요. 그럼 다 꿈나무입니다. 네. 그렇죠. 자, 뭐 일단 무료 방송 안내부터 좀 도와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안익기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이 유로메카가 지금 170%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슈팅 나오고 있는데 우승자 안인기의 장초반 메이저주 급등하는 종목들 방법 알려드리는데요. 잠깐 화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특급 메이저 매수주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주, 증권사 매수주 해가지고 제가 네. 아침에 또 그린광학이라든가 또 한국전력 좀 소개해드렸었는데 굉장히 좋은 드림이 연출되었죠. 꼭 참여하셔서 또 좋은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유튜브도 잠깐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한국경제TV 유튜브 계속 방송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도 아침 8시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안인기의 인기 종목 유튜브 구독하시고 저랑 같이 시원한 계좌 상승 만들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주기 안인기. 그렇죠. 뭐 반도체 주기가 아니라 안인기 주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신학수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가 조정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장 속에서 꼭 봐야 될 핵심주가 있는데요. 로봇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왔다, 더 올라왔다, 더 올라갈까 그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왜 봐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현상준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인데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입니다. 네, 최근에 무료 방송에 말씀드렸던 G2G 바이오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전부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그에 이어서 상한가 갈 종목 딱 한 종목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급등이 필요하시면 현상준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기획특집 진짜 주식 3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